자, 전 시간에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현실에 비유하면 완성차를 만드는 과정하고 거의 유사하다 그랬죠. 자, 우리 그랜저나 소나타 이런 완성차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각 설계에 의해서 각각의 부품들을 이제 개발을 하죠.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기가 개발하든가 아니면 외주를 주든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부품을 다 모아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을 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런 완성차가 만들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부품을 미리 만들어서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드니까 좋은 점이 설명드렸듯이 재사용성이 좋아지죠. 우리 조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업 중에 어떤 변경 사항이 있으면 정상적인 부분도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부품을 만들어서 조립하는 이런 제품들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변경 사항이 생기도록 그 관련된 부품만 수정하거나 따로 만들면 되는 거죠.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개념이 그대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도 그대로 도입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뒤로 가면서 쭉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객체지향의 여러 가지 개념들은 알고 보면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이 됐다 이거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어떤 과정으로 프로그래밍이 되는가, 그 전체적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흐름으로 개발되는가 그걸 알아본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각각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객체란 저나 여러분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죠, 사람. 사람은 이제 서브젝트, 주체라 그럽니다. 주체 입장에서 여러분들 주위에 봤을 때 있는 사물, 사람, 동물, 그리고 학교, 회사 이런 개념적인 거. 이 모든 게 다 이제 객체라 그랬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란 이런 모든 객체들이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그대로 프로그래밍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이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뒤에서 쭉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주체 사람이 예를 들어 자동차를 타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하는 이런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객체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그대로 프로그래밍으로 옮겨 놓았다 이거죠. 그리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일종의 현실을 모사해서 컴퓨터 코드로 만들었다. 그 현실을 모사해서 컴퓨터에 일종의 가상현실을 만들었다. 가상현실을 만들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다. 뒤에서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란 현실 세계에서 사람, 주체라 그랬죠. 사람이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프로그래밍한 것.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대상과 인터액션, 상호작용하는 그런 과정을 그대로 컴퓨터, 메모리에 옮겨놨다 이거죠. 어떻게 옮겨놓는 건 이제 알아보는 거죠. 자, 주체와 객체.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자, 보면 주체, 서브젝트라고 했죠. 일반 사용자, 사람, 여러분이나 저 같은 일반 사용자, 사람을 의미한다 이거죠. 객체는 주체가 바라본 대상, 사람, 사물, 개념 등을 의미한다 이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이런 용어만 들으니까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객체지향 개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를 빌려주는 렌터카 회사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렌터카 회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위 또는 업무입니다. 여러분들 차 빌려주는 렌터카 회사 알죠?
렌트카 회사의 이제 업무죠. 보면 렌트카 회사는 렌트카를 회사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그 차들을 직원들이 관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렌트카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회사를 방문하여 원하는 차를 직원에게 요구하면 직원은 그 렌트카로 고객을 안내하여 살펴본 후 고객이 마음에 들면 예약을 하고 예약한 날에 렌트카 이용료를 받고서 렌트카를 대여줍니다. 그러면 고객은 그 렌트카를 예약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반납 예정일에 회사에 반납합니다. 그렇죠. 이게 렌트카 회사에서 일어나는 행위, 업무죠, 업무. 렌트카 회사의 업무.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렌트카 회사에 대한 행위, 업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우리 이 렌트카 회사에서 사용할 렌트카 조회 및 예약 프로그램, 이 앱이라 그럽니다. 조회 예약 앱을 우리가 이제 개발하고 싶다 이거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먼저 우리가 이 렌트카 회사에서 어떻게 업무가 진행하는가 이런 걸 한번 쭉 분석해 본다 이거죠. 자, 그럼 렌트카 회사에 사용할 렌트카 조회 및 예약 앱을 이제 객체 제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야 되겠죠. 먼저 객체 제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기 전에 자신 또는 사용자, 주체라 그랬죠. 주체 입장에서 렌트카 회사의 여러 가지 업무 과정을 분석합니다. 분석했죠. 다음은 주체가 렌트카 회사를 분석한 후 추출한 객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분석 과정에서 이제 주체 입장에서 이 업무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렌트카 회사와 관련된 객체를 추출한다. 객체. 객체란 주체 입장에서 본 모든 대상이죠. 자, 보면 여기 있죠. 보면 이제 세부적인 여러 가지 객체가 있는데 우리는 렌트카 회사에 관련된 대표적인 객체만 추출했다 이거죠. 자, 일반인 주차 입장에서 봤을 때 대표적인 객체는 렌트카, 차가 있겠죠. 자, 그리고 차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고 또 이 차를 빌리는 고객이 있겠죠. 자, 이게 렌트카 회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 개의 객체겠죠. 뭐 그에 더 많은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일단은 전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자, 일단 이런 대표적인 세 개의 객체를 추출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요거는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이제 객체를 추출한 거죠.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 렌트카 회사에 관련된 사물, 사람, 작업, 즉 객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까 했죠. 세 가지 객체. 일반인이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객체는 직원, 고객, 렌트카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죠. 우리는 입문자 입장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을 보기 위해서 대표적인 세 개만 추출한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일반인 즉 주체 입장에서 대상에 대해서 분석한 후 이제 객체를 추출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는 말 그대로 이제 프로그래밍하고 관계없는 일반인 즉 주체 입장에서 작업을 한다 이거죠. 다음 단계는 이제 프로그래머 개발자 입장에서 이제 추출한 객체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한다 이거죠. 다음은 개발자가 추출한 객체들을 클래스로 변환한 그림입니다. 자, 보면 자, 아까 추출한 객체가 고객, 사원, 렌트카, 자동차였죠. 자, 이런 세 개의 객체가 있었죠. 자, 그럼 개발자는 자, 이런 식으로 추출한 객체를 자, 자바 클래스로 이런 식으로 각각을 다 변환을 한다 이거죠. 어떻게 변환하는 거 이제 뒤에서 차근차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클래스들을 우리가 조립해서 이제 하나의 렌트카 조회 및 예약 앱을 완성해 간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에 조금만 이제 익숙해지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파악한 후 객체를 추출해서 바로 클래스로 변환해서 한 개의 앱을 쉽게 만들 수가 있다 이거죠. 처음에 객체 제한 개념이 나오니까 좀 어려운데
그 이제 개념만 넘어서면, 그 장벽만 넘어서면 여러분들이 훨씬 쉽고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자, 이상으로 전체적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알아본 거죠. 이제 세부적인 거는 다음 동영상부터 이제 우리가 차차 각각의 단계를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렌트카 예약 프로그램처럼 개발자도 처음에는 일반인, 즉 주체 입장에서 렌트카 회사를 분석합니다. 말씀드렸죠. 따라서 개발자도 일반인, 주체 입장에서 관련된 객체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도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 어떤 대상을 쭉 이제 분석한다 이거죠. 그 다음 개발자가 각 객체를 클래스로 변환하면 원하는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분석한 결과 이제 객체를 추출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그 추출한 객체를 방금 봤듯이 클래스로 변환해서 우리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더 세부적인 게 있지만 원리가 일단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수월하게 우리가 원하는 앱이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이거죠. 즉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개발자도 일반인 주체처럼 직관적으로 쉽게 프로그래밍 하는 것입니다. 실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은 여러 가지 객체 지향 개념들이 나오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더욱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입문자 과정에서는 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또 여러 가지 객체 지향 개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개념들만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를 하면 자 이런 과정으로 쉽게 우리가 원하는 앱이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렌트카 조회 및 예약 앱을 개발한다는 가정하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어떤 식으로 수행되는가, 어떤 과정으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구현되는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동영상부터는 이제 객체 지향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즉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 저나 여러분과 같은 일반적인 사람, 주체라 그랬죠. 주체가 현실의 특정 대상을 분석한 후 그 대상에 관련된 사물, 즉 객체라 그랬죠. 객체를 쭉 추출해서 그걸 그대로 컴퓨터 시스템에 그대로 클래스로 변환해서 구현하는 과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제가 문구를 추가했는데 결론적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현실의 객체를 코드화시켜서 컴퓨터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가상현실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그걸 그대로 현실에서의 객체와 객체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관계하는 걸 그대로 컴퓨터 시스템에 구현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은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어떤 가상현실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가상현실, 자 이런 식으로 0101로 들어가는 가상현실을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으로 현실을 모사해서 그대로 컴퓨터 시스템에 옮긴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좀 더 쉽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